자, 그럼 당시 이인좌와 함께 영조를 죽이겠다고 나선 반란 세력들, 그 세력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조의 즉위 정당성을 부정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소론 세력이었습니다. 영조 때 가장 큰 두 당파가 노론과 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론, 소론을 알기 위해서는 당파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조선 조정에도 뜻을 같이 하는 정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걸 당파라고 부르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현대 정당. 그거 떠오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조 집권 이후 권력을 장악한 중심 세력은 노론이었습니다. 노론. 반란 세력은 그런 노론과 반대에 섰던 일부 소론 세력이었던 것이죠. 소론들은요, 당시 정계에서 자꾸 입지가 좁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만이 극에 달했던 이인좌와 지방의 소론 세력들이 이렇게 못 산다, 갈아치우자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게 역모를 일으킨 이인좌와 반란 세력. 자, 근데 한 나라의 왕을 그냥 불만이 있다고 칠 수는 없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명분이 있어요. 예, 어떤 명분을 내걸었을까요? 경종을 죽였다. 그렇죠. 이른바 경종 독살설. 영조가 선왕인 경종을 독살했기 때문에 왕 자격이 없다.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조 즉위 이후에 이복형을 독살한 왕, 이런 소문이 민가까지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독살설은 영조의 꼬리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던 중 이인좌 무리가 바로 이 경종 독살 문제를 명분으로 해서 난을 일으킨 겁니다. 네, 그렇게 점점 영조의 숨통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때 영조를 위기에서 구할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은 누굴까요? 박문수? 맞습니다. 반란 세력을 토벌할 진압군의 선봉에 바로 박문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박문수는 뭔가 이 전쟁에서 확 싸우는 이런 장수는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박문수는 문신입니다. 자, 그런데 문신이었지만 영조의 부름에 막 한달음에 달려온 거예요. 진짜. 다시 한번 영조와 박문수 관계를 좀 느껴지시죠? 순간 사이네요. 바로 오네. 이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는요, 이 진압군의 총책임자를 옆에서 보조하면서 난을 진압하는데 정말 온몸을 바쳐서 앞장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바로 진압군으로 활약했던 박문수의 당파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설마. 박문수는요, 설마. 그들과 같은 소론파였던 겁니다. 소론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박문수가? 네, 맞습니다. 그 난을 일으킨 쪽이잖아요. 그렇죠.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문수는 당파와 관계없이 영조를 지키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죠. 와. 이러니 진짜 그러니까.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과연 이 이인좌의 난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역사에 이인자의 난이라 남았으니까 아, 야. 와. 진압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맞아. 결국 박문수가 활약한 진압군의 대승이었습니다. 오. 그렇게 막을 내린 난. 목숨을 위협당했던 영조는 겨우 한숨 돌리게 되죠. 그런데 영조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같은 편인 소론을 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박문수. 노론은 당연히 소론인 박문수를 싫어했지만
이인좌의 난을 통해서 많은 소론 역시 박문수에 대한 미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우, 배신자. 자, 이러면서 박문수는요, 점점 더 많은 조선 관료들의 경계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인좌의 난이 끝난 후 조선의 상황은 과연 어땠을까요? 금방 안정되진 않습니다. 영조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 되는데요. 특히 불안한 지역이 있었는데요. 어디였냐면 영남 지역이었어요. 영남. 자, 왜냐하면 이인좌의 난 당시 영남 지역에서만 수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이인좌의 난에 가담했거든요. 그래서 연루된 사람들이 벌 받을까 봐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 이러면서 온 골이 막 텅텅 비어버린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조가 선택한 영남 지역 백성을 달랠 적임자 누구? 박문수. 박문수.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박문수는요, 그곳에서 또 한 번 파격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와. 영남에서도. 네. 이번엔 뭐였을까요? 박문수는요, 어떤 군사도 거느리지 않고 혈혈단신 혼자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런 박문수를 본 부하들이 반드시 군사를 좀 데리고 다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때 박문수 과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는 밑태로움과 의심을 진정시켜 편안히 하는 길이 아니다. 비록 뜻밖의 근심이 있을지라도 어찌 나라를 위하여 한 번 죽는 것을 겁내겠는가? 박문수는요, 자신이 군사와 함께 가면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의심하고 경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군사 때문에 백성들이 불안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뜻밖의 사고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혼자 다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박문수를 본 백성들 어땠을까요? 서서히 두려움이 없어지죠. 사라지죠. 녹습니다. 결국 박문수의 노력으로 백성들이 하나 둘 마을로 돌아왔고요. 영남 지역의 민심은 차츰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영조, 네. 너무너무 흡족해합니다. 자, 결국 이 박문수에게 영조의 큰 상이 내려옵니다. 와. 뭐였을까요? 진급. 그렇죠. 오. 맞습니다. 진급이다. 아, 박문수는 지금의 차관급인 종이품 감사가 됩니다. 야, 거기에 이 난을 진압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공신으로도 책봉이 됩니다. 공신. 이건 정말 왕의 절대적인 신임 없이는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